아무것도 안 한다. 2.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음악을 듣는 것뿐이다. 이로 말미암아 무기력한 내 정신을 바로 세울 수 있기에 그렇다. 선택한 음악은 좋아서가 아니다. 평소에 거들떠보지 않은 곡이 갑자기 듣고 싶어서이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중 가장 유명한 둘을 꼽으라면 5번과 9번이다. 그 사이에 긴 세 곡을 나는 듣긴 들었었다. 그렇지만 또렷하게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지 못했다. 먼저 8번으로 시작한다. 바이올린의 가장 낮은 줄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멜로디를 만드는 이 악장은 그로 말미암아 비올라의 음색에 가까운 소리를 바이올린이 내는데 이게 매우 매력적이다. 비록 자주 듣지 않았어도 음악은 음악이다. 그것도 베토벤이고 그중 바이올린 소나타다. 감상자는 음악을 들음에 분석할 필요가 없다. 그저 귀와 마음, 머리, 온몸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면 된다. 분석과 비평은 글로 먹고 사는 평론가들의 몫이다. 이 곡이 내게 있었음에도 나는 과연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었을까? 겨우 한 단위 숫자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프랑크의 현악 사중주는 수백을 넘을 것이다. 음악 예술이 타 문화와 크게 다른 점이다. 명화라 소문난 영화가 있고 그걸 내가 좋아한다고 가정하여도 나는 그 영화를 사는 동안 10번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굳이 10이란 숫자를 들먹이는 건 작다는 걸 강조하려는 것뿐 서너 번이라도 상관이 없다. 영화는 영상예술이다. 영상을 보려면 눈과 귀를 동시에 활용해야 한다. 이목을 동반하여 감상하는 영화는 따라서 이런 점에서 감동적이건 아니건 어떤 장면이 기억에 저장되어 버린다. 다음에 본 걸 다시 보면 그 장면에 도달하기 전에 저장된 장면이 기억에서 기어나와 방해한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좋아하는 영화를 서너 번 이상 보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가장 많이 본 영화는 아마 그랑블루다. 많이란 단어를 사용했지만 아직 10번을 넘지 못했다. 이게 영화를 보는 것과 음악을 듣는 것의 차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음악을 듣는 게 현재 그것도 이 순간 내가 하는 일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육체적인 노동을 일컫는 것이고 음악을 듣는 행위를 일이라 하는 것은 노동을 동반하여 돈과 바꿀 수 없어도 엄연히 내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기에 일이라 한다. 돈으로도 정신을 풍요롭게 하지 못한다. 반면 돈이 없어도 정신을 풍요롭게 할 수 있으니 그 하나가 음악이다. 이때 음악은 세상에 존재하는 많고 많은 것 중 절대 음악을 지칭한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는 순수 기악으로 생각을 좁힌다. 자주 듣지 않아도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는 전부 몇 곡이란 건 젊어서부터 기억에 저장했으므로 언제든지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베토벤이 쓴 바이올린 소나타 중 4개 있어 비인기 곡이었던 6, 7, 8번이 마음에 다가온다. 밖은 햇살이 없이 흐리다. 금방이라도 가랑비를 뿌릴 것 같지만 그리하지 않는다. 흐린 여름날 오전에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의 어떤 느린 악장을 들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음악을 듣는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이게 어쩌면 참다운 행복일 수 있어. 희죽거린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최고 목표를 돈으로 정하기도 한다. 돈으로 정했으면 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성공은 돈을 원하는 만큼 움켜쥘 수 있으므로 악착같이 성공하려고 몸돌보지 않고 열심히 살 것이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험하여 도중 건강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오로지 인생의 최고 목표로 정한 돈을 향해 정진할 것이다. 돈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다. 대체 얼마를 기준으로 행복의 척도로 삼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은 있을 수 없다.
돈과 행복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돈이 많은 자는 그걸 지키려고 집착에 매달리다 보면 누가 죽일지 훔쳐갈지 불안해할 것이다. 불안은 불행과 아주 친하지만 행복과는 적이다. 돈이 없는 자는 잃을 게 없으므로 있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돈이 되었건 사랑이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그 무엇이 되었건 간의 집착은 사람의 정신을 무너뜨려 결국에는 병들게 한다. 세상에는 관심을 두어야 할 게 하늘의 별보다 많은데 왜 하나의 어떤 대상 또는 하나의 사물이나 사고를 비롯하여 고정관념에 집착해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피로를 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물론 내 식으로 말하겠다. 내 몸의 피로는 내가 제일 잘 안다. 몸이 피로하면 방법은 쉬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면 피로는 풀린다. 단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조건에 충분한 잠 또는 잠이 오지 않더라도 누워서 빈둥거리는 행위가 포함된다. 몸을 움직여 하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한다. 이게 피로한 몸을 푸는 제일 나은 방법이다. 이미 피로가 쌓인 몸에 눈앞에 일이 보인다 하여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면 피로를 풀기는커녕 더 쌓일 것이다. 마음이 피로할 때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대개 몸이 피로하면 마음도 덩달아 피로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매번 그런 건 아니다. 가끔은 몸이 거뜬해도 마음이 피로할 때가 있다. 그때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물론 몸을 쓰는 일을 둘러 말한 것뿐이다. 일단 몸부터 가만히 두고 피로한 마음을 위해 정신노동이 아니라 정신안락을 위한 아주 편한 걸 한다. 그중 하나가 음악이고 이때도 순수 음악을 두고 말합니다. 오늘은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다. 바이오리듬도 이걸 증명한다. 따라서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눈에 일이 보이는 걸 막으려고 밖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따금 책상 앞 의자에 편하게 앉고 이따금 거실 앉은 상 앞에 버지고 앉기도 하고 대낮부터 누워 뒹굴기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음악은 듣고 들을 것이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모두 들으면서 그의 음악 전체에서 바이올린 소나타가 차지하는 비중, 좁혀 그 중에서 유명한 5번과 9번이 왜 그래야만 하는지도 깊이 생각하고 그 명성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결코 베토벤의 음악에서 또 바이올린 소나타 중에서 간과할 수 없는 비인기 곡에 대해서도 생각할 것이다. 이게 오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해야 할 일이다. 이리 하다 보면 몸의 피로와 마음의 피로는 음악으로 말미암아 말끔히 정화되어 마침내 피로는 행복을 동반한 충만한 힘 앞에 무릎을 꿇고서 항복할 것이다. 야산 고비가 말라가며 물 달라에 걸벅걸해도 떨어진 오리가 벌레가 파먹기 전에 주워 담뱃값이라도 벌라고 해도 앉은 상이 상판대기에 더 놓을 자리가 없으니 빨리 정리하라고 성화를 부려도 며칠 줄인 밥통이 간만에 막걸리 제발 넣어달라고 애원해도 정말이지 오늘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그저 내가 할 일이라곤 듣고 듣는 것이다. 몇 시간에 걸쳐 들은 탓에 이제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전 9곡 모두 다 끝나간다. 이어 다른 음악가로 넘어갈지 내친 김에 베토벤과 노닥거릴지 몇 분 후에 절로 알게 될 것이다. 의지로 정하는 게 아닌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2번의 3악장이 끝나기 전에 정하면 되고 이마저도 당장은 생각하기 싫다. 생각하는 것도 일의 개념이므로 무조건 지금은 그저 베토벤에 귀 기울면 된다. 2015년 6월 11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